역사란 무엇인가? 칸은 역사가와 사실의 는 196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행한 강연을 엮은 책으로 역사학 분야의 고전 중 고전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실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칸은 첫 문장부터 이러한 순진한 생각을 무너뜨린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라는 그의 정의는 역사를 보는 나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책은 역사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역사가와 사실의 상호작용. 카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증주의 역사가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고 배열하면 역사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믿었다. 하지만 칸은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한다. 무수히 많은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 무엇을 역사적 사실로 선택하고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역사가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카가 든 시저의 루비콘 강 도하 예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강을 건넜을 것이다. 왜 시저의 도하만이 역사적 사실이 되었는가? 그것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사건의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주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칸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양극단을 모두 거부한다. 역사가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긴장과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역사가는 사실에 의해 제약받지만 동시에 사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야말로 역사 연구의 본질이다. 사회와 개인. 칸은 역사가 단순히 개인들의 행위의 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세기 자유주의 역사가들은 역사를 위대한 개인들의 업적으로 보았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링컨 같은 영웅들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칸은 이러한 관점을 거부한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며 그들의 행위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나폴레옹이 위대했던 것은 그 개인의 천재성 때문만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칸은 극단적인 결정론도 거부한다. 역사는 비인격적인 사회 세력에 의해 자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선택과 행동은 항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히틀러가 없었다면 나치즘도 없었을까? 아마도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라는 특정 개인이 그것에 특수한 색깔을 입혔다. 역사는 이러한 사회와 개인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현대 사회를 떠올렸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인을 개인의 능력으로만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시대적 상황, 사회 구조, 기존 인프라 등 수많은 사회적 요인에 기대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그가 19세기에 태어났다면 아이폰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를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역사는 둘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역사와 과학, 도덕. 칸은 역사가 과학인가 예술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도 답한다. 그는 역사가 자연과학과 같은 의미의 과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예술도 아니라고 말한다. 역사는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이지만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다르다. 역사가는 법칙을 발견하려 하지만 그 법칙은 자연 법칙처럼 불변하거나 보편적이지 않다. 역사와 도덕의 관계도 흥미롭다.
칸은 역사가가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도덕 기준을 과거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는 과거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역사가는 현재에 살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본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역사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사가 우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다. 역사에는 분명히 우연적 요소가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파스칼의 말처럼. 하지만 칸은 역사가가 우연에 너무 집착하면 역사의 의미를 놓친다고 경고한다. 역사가의 임무는 우연 속에서 필연을 찾고 특수 속에서 일반을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 역사는 의미 없는 사건들의 나열이 되고 만다. 인과관계와 역사적 설명. 칸은 역사가 인과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역사가는 왜 특정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의 인과관계와 다르다. 자연과학에서는 동일한 원인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슷한 원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다른 원인이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역사가는 다중 인과관계를 다룬다. 하나의 사건은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적 이기, 계몽 사상의 확산, 왕정의 무능, 이 모든 것이 원인이다. 역사가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정리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 인과적 설명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칸은 또한 역사가가 가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한다. 만약 레닌이 1917년에 죽었다면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는가? 칸은 조심스럽게 긍정한다. 이러한 반사실적 질문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공상으로 빠진다.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해야 하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진보로서의 역사. 카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은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하지만 칸은 여전히 역사의 진보를 믿었다. 물론 그것은 단선적이고 자동적인 진보가 아니다. 역사는 지그재그로 나아가며 후퇴도 있고 정체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는 진보해왔다. 카가 말하는 진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의 증대이며 이성과 합리성의 확장이다.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인류는 자연재해에 덜 취약해졌고 질병을 더 잘 치료하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한 개선이 있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 카의 낙관주의는 매력적이다. 역사가 의미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은 희망을 준다. 다른 한편으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진보에 대해 더욱 회의적이다. 기후변화, 핵무기, 불평등의 심화 등은 진보가 자동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보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카의 주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현재와 과거의 대화. 카의 유명한 정의,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는 이 책의 핵심을 담고 있다. 역사가는 과거를 연구하지만 그 연구는 항상 현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19세기 역사가들이 민족국가 형성에 관심을 가졌다면 20세기 역사가들은 계급 갈등에, 21세기 역사가들은 젠더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역사가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에 던지는 질문과 그로부터 찾아내는 의미는 변한다. 같은 프랑스 혁명도 19세기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유의 승리로, 20세기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부르주아 혁명으로, 21세기 페미니스트에게는 여성 배제의 역사로 보일 수 있다. 모두 틀리지 않으며 각각은 과거의 다른 측면을 조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 연구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역사는 한 번 쓰여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쓰여진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다. 역사는 살아있는 학문이며 각 세대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대화한다. 이것이 역사가 단순한 골동품 수집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는 이유다. 역사가의 책임. 칸은 역사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역사가는 상아탑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역사 연구는 현재의 문제와 연결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한 교훈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역사가가 선정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가는 사회적 존재이며 자신의 연구가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식해야 한다. 카가 이 책을 쓴 1960년대는 냉전 시대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고 역사 해석도 이데올로기 투쟁이 장이 되었다. 카 자신도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소련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이것은 그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역사가가 자신의 입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역사가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역사 왜곡, 수정주의, 역사 전쟁 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홀로코스트 부정론, 식민주의 미화 등은 역사가 단순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투쟁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가는 이러한 왜곡에 맞서 진실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자신의 편견을 성찰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청해야 한다. 역사 교육의 의미. 카의 책을 읽으며 나는 우리가 받은 역사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대부분 사실의 암기였다. 연도, 사건, 인물을 외우고 시험을 봤다. 하지만 카가 말하는 역사는 전혀 다르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법,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법을 배운다. 진정한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누가 이 역사를 썼는가? 어떤 관점에서 쓰였는가? 생략된 것은 무엇인가? 다른 해석은 가능한가? 이것이 현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역사를 살아있는 학문으로 만든다. 암기된 지식은 쉽게 잊혀지지만 비판적 사고 능력은 평생 유용하다. 또한 역사 교육은 공감 능력을 키운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역사는 인문학의 핵심이며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카의 한계와 비판. 카의 책은 위대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비판자들은 그가 진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1960년대의 낙관주의는 이후 역사의 전개에 의해 상당 부분 도전받았다. 또한 칸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가 말하는 보편 역사는 사실상 유럽사이며 비서구 세계의 역사는 주변화되어 있다. 포스트모던 역사가들은 카가 여전히 너무 객관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면 어떻게 객관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역사는 결국 관점의 문제이며 절대적 진실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상대주의에 대해 칸은 어떻게 답했을까? 아마도 그는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또한 카의 책에는 젠더, 인종, 환경 등 현대 역사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시대적 한계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아직 역사학의 주류가 아니었다. 하지만 카의 방법론, 즉 현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접근은 이러한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는 데도 유용하다. 카의 틀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그 내용을 현재의 문제의식으로 채워야 한다. 현재적 의미. 60년이 지난 지금 카의 책은 여전히 유효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카의 메시지가 더욱 절실한 시대다. 가짜뉴스, 역사 왜곡, 진실의 정치화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진실과 해석, 객관성과 주관성, 사실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사유해야 한다. 카가 제시한 균형 잡힌 시각, 즉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개념은 오늘날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대화하는 것이다.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는 과거의 전염병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본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환경사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다. 또한 카에 강조한 역사가의 책임은 지금 더욱 중요하다. 역사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왜곡되고 무기화된다. 역사가는 이에 맞서 진실을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편견을 성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배적 서사에 도전해야 한다. 역사학은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다. 이것은 전문 역사가뿐만 아니라 역사를 읽고 쓰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개인적 성찰.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역사를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 본다. 이전에는 역사책을 읽으며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이제는 항상 질문한다. 누가 썼는가? 왜 이렇게 썼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또한 나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성찰이며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직결된다. 과거를 진보의 역사로 보는 사람과 쇠퇴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가질 것이다. 개인의 삶에도 역사적 사고는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역사가다.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방향이 달라진다. 카가 말했듯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 결론, 역사를 통한 지혜.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학 입문서이지만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다. 이것은 인식론, 방법론, 윤리학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사유의 결과물이다. 칸은 우리에게 역사가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어떻게 진실을 추구하며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실과 해석, 객관과 주관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긴장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역사가의 과제다.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성찰할 수 있다. 역사는 해석이지만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사고가 카의 핵심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지혜란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쉬운 답은 없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역사가 인문학의 핵심이며 교양의 기초인 이유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더불어 역사가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 비록 전문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읽고 쓰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작은 역사가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되 겸손해야 하며 확신을 가지되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며 현재에 뿌리를 두되 과거를 존중해야 한다. 역사란 무엇인가? 카의 답은 명확하면서도 복잡하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끝없는 대화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역사는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이다. 역사는 진보를 향한 험난한 여정이다. 무엇보다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 책은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침서이며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고전이다.